지난주 저희 프로그램에 출연했던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본인이 이제 법조 쪽에 취재를 좀 해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실제 최혜병 사건과 관련해서 임성근 사단장이 기소가 된다 하더라도 그 처벌이 엄청나게 위중할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직권남용의 그 범위를 굉장히 좁게 해석을 우리 대법원이 좁게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되는데 왜 이렇게 무리수를 둘까? 이것은 임성근이라는 인물을 반드시 보호해야 되거나 아니면 사단장에서 해병대 사령관으로 승진시켜야 되는 어떤 특정한 인물의 목적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냐라는 의혹도 얘기를 했는데요. 실제 그런 면이 있을까요? 저는 뭐 그 의혹에 대해서, 그 의문에 대해서는 굉장히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생각이 들고, 네. 실제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는 이전에는 1년에 한 20명 정도만 기소할 정도로 굉장히 사문화된 법이었어요. 네. 범죄였는데 윤석열 한동훈 그 국정농단 사건 당시에 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그 블랙리스트 등 관련해서 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그렇습니다. 수사가 좀 이어졌고, 사법농단 사건에서 그 직권남용을 뭐 본격적으로 그때 당시에 대대적으로 수사해서 기소가 됐었잖아요. 네네. 다만 그 당시에 뭐 이름도 똑같은데 임성근 그 부장 판사에 대해서 직권이 없기 때문에 남용이 아니다라는 무죄 판결이 났을 정도로 법원에서 꼭 엄격하게 보는 것은 사실이어서 지금 임성근 사단장에 대해서도 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가 될 것인지는 수사를 해봐야 알 문제이지만 다만 업무상 과실치사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 지휘관에 대해서는 그 처벌이 가능하고 유죄라는 여러 가지 판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박정훈 대령이 이 임성근 사단장을 포함해서 업무상 과실치사에 해당하니 수사가 필요하다라고 이첩을 한 것은 정당한 행위였던 거죠. 그래서 당연히 수사가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대통령실에 누군가가 이 수사 외압을 이것을 빼라고 지시를 했다면 그 자체가 직권남용에 뭐 해당이 될 수도 있고 굉장히 문제적인 그런 행동이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 이 사건과 이게 점점 커진 사건이 돼버렸고 여기에 범죄 혐의가 그냥 단지 직권남용뿐만 아니라 과실치사 혐의도 추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법리적 검토를 해볼 때 이것은 상당히 문제적 상황이 될 수 있다. 일이 더 커지고 있다. 이제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3주 전에 이시원은 윤석열의 우병우인가?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정치권 안에서 일부는 뭐, 그러니까 그 윤석열 대통령실에서 사실상 이게 이시원의 오버 때문에 만들어진 거지 대통령이 개입한 것은 아니다라는 식으로 시나리오를 짜고 있다라는 소문이 좀 돌았거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시원 공직기강이 빠지고 그 자리에 이원모 공직기강이 새로 들어갔어요. 사실 저희들이 보기에는 이것도 좀 말이 안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여하튼 특검이 시작되면 이시원 검사가 다 모든 책임을 질까요? 그 이시원 비서관 혼자 오버해서 벌어진 일이라고 볼 수가 없죠. 당시에 국방부 장관 결재까지 난 사안인데 일개 비서관이 뭐 대통령 지시도 없이 그 국방부에다가 만일에 이시원 비서관이 그렇게 했다면 그것을 빼라 마라 이렇게 지시를 할 리가 없는 거고 이거는 구조가 똑같아요. 대검의 손준성 검사의 수정관실에서 고발사주 총선 개입 의혹 이 문제가 터졌을 때 그건 검찰총장의 지시가 아니었나 하는 합리적인 의문이 드는 거라 똑같은 사안이고 이 이시원 비서관을 지금 경질하고 이원모 비서관을 지금 다시 불러들인 것은 신윤 검사 돌려막기인 거죠. 그리고 이원모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총선에 나가서 국민의 심판을 이미 받았잖아요. 그렇습니다. 국민들이 거부했어요. 거부했는데 그런 사람을 다시 대통령실에 불러들여서 다시 그 업무를 하게 하는 거는 뭐 이거는 무슨 검찰 카르텔 특권 카르텔이라고 봐도 무방한 그런 인사라고 보여집니다. 그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이 다 책임질 리는 없지만 지금 스타일은 손준성 검사하고 비슷한 프레임으로 가고 있다고 한다면 여기도 뭐 적당하게 뭐 승진시키거나 뭐 이런 방식으로 해서 영전시키거나 해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걸까요? 뭐 그게 윤석열 스타일이죠. 그게 윤석열식 스타일. 윤석열식 스타일. 그동안의 행동 패턴을 예. 봤을 때 이종섭 전 장관 또 그러네요. 호주 대사로 또 맞네. 임명시키고 뭐 그 당시에 국방부 또 그 참모들을 또 총선에 또 공천을 또 주고 국민의힘당에서 뭐 이런 것들은 이해가 될 수 없는 행동들이죠. 근데 왜 윤석열의 우병우인가라는 질문을 던지셨습니까? 그 이제 당시에 그 이시원 비서관이 윤석열 그 유병우 비서관이 당시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 이 국정농단과 관련해서 뭐 굉장히 많은 일에 개입이 되고 그 박근혜 국정농단에서 굉장히 앞서서 행동을 수행한 것으로 많은 비난을 받았잖아요. 이 지금 그 최혜병 사건 관련해서도 이시원 비서관이 총대 메고 앞장서서 이 무리한 지시를 한 것이 아닌가 우병우처럼 검찰 출신으로서 그 의문을 제기한 거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시원 비서관과 국방부의 유재은 법무관리관의 통화가 드러났잖아요. 뭐 한 번 한 것도 아니고 굉장히 수십 차례 통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앞장서서 뭔가 사건을 뭐 막으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자기가 총대 메고 그런 모습이 보여지잖아요. 그렇죠. 네. 그 연상은 좀 그런 방향으로밖에 안 되는데 사실 그런다고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거고 사실상 재판 준비하라고 빼준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수사를 준비하라고. 수사받을 준비를 하라고. 빼주고 그 자리에 이제 이원모 비서관을 다시 보낸 거 아니냐라는 이제 얘기도 있는데 그것도 있고 뭐 이시원 비서관에 대한 그 대통령실에 계속 있었을 경우에 그 존재에 대한 뭐 어쨌든 비난이 계속 그 쏟아질 거기 때문에 몸을 피하게 하는 것이라고 일단 보여지고 피하게 소나기 피하듯이 피하게 하는 방법일 수도 있다.